이슈 인터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은 세 가지 정도의 안건이 있을 듯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나오느냐. 근데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굉장히 고심이 깊은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개별 헌법재판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훨씬 더 쟁점도 많고 또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놓은 것도 많기 때문에 결국 개별 쟁점별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각하도 2명이 있었고 인용도 네. 1명이 있었고 기각도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정치 성향별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국회 추천도 있고 또 대통령의 추천도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이면서 또 정치적 기관이기도 하다라는 평가가 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일정 부분 영향은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정족수가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각하를 해서 괜히 추가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뒤흔드는 그런 불확실성을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할 때는 내란죄를 썼다가 그 이후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만 다투겠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적법하지 않아서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주장을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는 전혀 대통령 측의 그런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족수 때문에 각하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덕수 총리 판결을 보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무기가 많이 없어진 것 아닌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총리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 면해진 건 아니다라고 판단도 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파면을 당할 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 자체의 어떤 정치적 책임이 아주 크다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각하 주장이 사실상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소추를 할 때는 내란죄라고 썼다가 헌법재판을 하면서는 형사상 범죄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라고 한 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 각하해야 될 사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게 그 자체로 부적법해서 각하될 만한 일이다라고 했으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효력이 또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유효하냐 이런 또 불필요한 논쟁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차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기각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적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각하 이야기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각이 아닌
각하를 주장하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세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고 또 그 절차나 내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 보면 어떤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또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비상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고 게다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중단시켜서는 안 되는데 이런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 헌법 위반과 개헌법 위반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제기해서 이게 어떤 탄핵 재판이라는 것이 부적법하다. 그 각하 결정을 받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기각 결정은 못 받아낸다. 예. 탄핵을 당할 사유 자체는 충분하다. 그걸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위헌이냐 위법이냐를 다투기 시작하면은 기각을 받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무죄 선고의 의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우선 그 법원 판결문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당장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대선 이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해서 대선에 아예 못 나갈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는 거의 큰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100%다 짚을 수는 없지만 1심의 결정이 이렇게 항소심에서 완전히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인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비슷하게 조금 이례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조금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이 결정 내린 건데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 정국에서 어떤 변수로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선 민주당 내에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의 정치적 에너지는 거의 상실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탄핵 심판이 이제 실제 인용으로 결과가 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게 되면 아마도 경선을 아주 간소화하고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자라고 민주당 주류가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치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때리기만을 전략으로 삼고 있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가 많이 아직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선 이전에 그것이 현실화되거나 확정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제는 이재명 때리기만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할 때 계속해서 이재명은 잘했냐라고 그냥 대받아치기만 하는 전략으로는 앞으로의 전국을 끌고 가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이게 단순히 그냥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 중에 누가 더 나쁘냐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 비전 경쟁, 과학기술 관련한 어떤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설득력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에서는 이제 상고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상고가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설령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절차, 대법원에 갔다가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와서 판결이 나오는 절차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있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재명 대표는 다른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 사법 리스크들이 문제는 계속 될 겁니다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대선 주자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그 정도의 파급력이 나오기에는 이제는 어려워졌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번 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번 주를 이제 사법 슈퍼위크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는 한국 정치 치욕 주간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치가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는 한 주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물론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대표의 탓이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국의 국무총리 게다가 제압도적 일당의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한 주에 탄핵과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형사재판과 이런 것들을 계속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거의 극에 달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사법적으로도 문제될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증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워야 하는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시작이 비상계엄이 이제 발화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계속 지켜보고 있고. 지난주도 그렇고 그 앞전주부터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또 저희도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과 인터뷰를 계속 해봤지만 전망, 예측, 분석이 모두 지금 빗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예, 실제로 이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당장 2심 판결만 보더라도 민주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셨겠지만 완전히 무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한 분은 많지 않거든요. 일정 부분 유죄가 나오면서 벌금형이 좀 100만 원 안쪽으로 나와서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걸 기대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상도 사실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헌법재판소가 언제 선고할지 예상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봤듯이 개별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민주당에게 쓴소리를 한마디 하자면은 기존의 대통령 사건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탄핵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덕수 총리야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정말 할 필요 없었던 감사원장, 검사 3인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사건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 대통령 사건 선고가 더 늦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다른 사건들 심리에 소요된 시간을 빼고 나면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그렇게 걱정하거나 호들갑을 떨 시기는 아니고 조금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에 이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니까요. 그 전에는 당연히 선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그만큼 지금 늦어지고 있다,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저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고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냐, 각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온 국민이 지켜본 국회의 창문을 깨고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오는 이런 위법 상황이 벌어졌던 거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시간의 문제지 압도적으로 인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 바라는 것은 신속하고도 이제 올바른 판단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1분 1초라도 더 버티게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제 그 심리적인 마음에 비춰보면
일정이 계속 뒤로 밀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불안함은 증폭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이 늦춰진다면 혹시 이 시간적인 것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고 이런 거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또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유죄로 나왔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뭔가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선고 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더 커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시간을 끌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지금 국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또 대통령 탄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어떤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중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발의도 계속하고 계셔서 지금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 계시는 17명의 공동으로 이제 방송 3법을 발의하셨군요. 어떤 네. 배경에서 하셨습니까? 네, 뭐 방송 3법 같은 경우에 사실 완벽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뭐 야당들이 발의한 것들도요. 그러나 이제 정권이 매번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들을 권력의 신여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그런 어떤 우려들, 실제 어떤 그런 문제되는 행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도록 보다 권력보다는 좀 다양한 시민사회나 뭐 여러 어떤 다양한 어떤 관점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공영방송을 장악한다고 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권 교체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지금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야말로 여든 야든 권력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 장악하겠다라는 욕심을 좀 내려놓을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께서 지금 당 대표 권한 대행까지 이제 맡고 계시는데 개혁신당의 현재 내부 상황 좀 전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제 전략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 이준석 의원을 조기 대선의 대선 후보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또 퍼스트 펭귄 또 이런 압도적 새로움을 가진 정당으로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민연금 개정에서도 좀 문제가 됐듯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을 한탕 털어먹고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제대로 끌고 가는 그런 정당, 그런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영남 쪽의 산불 화재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오늘 창녕에 가서 우리 산청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도 하고 왔습니다. 아마 많은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많은 그런 아쉬움을, 그런 안타까움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경북의 의성,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북동부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최악의 수준의 산불이고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특별 재난지원 선포 이런 부분 정부도 했습니다만은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말 산불을 예방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부분, 임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낸다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인명피해까지 대량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늘 책임 있는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